화폐박물관을 나와서 중앙우체국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골목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골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한자로 한국, 한성, 화교소학 이렇게 되어 있죠. 화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대사관이 원래 여기 있었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도 보이고 고려포장, 대원포장, 유명포장 이런 포장회사도 보이죠. 이게 중국으로 가는 이런저런 화물, 보따리 장사 이런 사람들의 운송을 도와주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중앙우체국이 있다 보니까 우표, 옛날 돈 이런 거 다루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옛날 돈, 기념주어, 우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런 업소가 한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밑에도 한양포장, 광명포장 이런 화물 운송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고, 저 앞에 중국풍의 건물 문이 보이는데 이게 화교학교입니다. 오른쪽에는 한국 한성 화교 소학 이렇게 8글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는 큰 건물이 있고, 이 지금 보이는 이 붉은 문 뒤로 보이는 높은 건물 2개, 이게 중국 대사관입니다. 저걸 대사관에서 다 쓰는지 아니면 일부 다른 데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걸 만약에 대사관에서 다 쓴다고 하면은 저 대사관이 우리가 짐작하는 바이지만 단순 영사나 외교 업무만 하면은 저렇게 큰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정보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에게 임대를 주고 있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오던 길을 되짚어 나가서 큰 길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은 한 군데 더 들러봐야 될 곳이 보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롯데백화점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맞은편에 한국전력 서울본부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건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1920년대에 지어졌고, 지어질 때부터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최초의 건물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특이한 것은 처음에는 경성전기라고 하는 전기회사 사옥이었는데 나중에 한국전력이 출범하면서 한국전력 본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전이 좀 더 커지면서 본사는 더 큰 곳으로 이전하고 한국전력의 서울본부가 이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이 건물은 세워지고 나서 100년이 훨씬 넘도록 오로지 전기 업무만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진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특징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는 한국전력 서울본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우리은행 종로 지점입니다. 이게 그런데 건물이 한눈에 봐도 요즘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190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909년은 한일이 병합되기 1년 전입니다. 국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일본의 의지가 노골화되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이기 위한 그런 어떤 일본의 침탈 의지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본을 형성해서 일본 자본에 대항해 보자 해가지고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대한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원래 이 건물이 대한천일은행 건물이었고 나중에 이 천일은행이 조선상업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돌에 조선상업은행 종로지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 조선상업은행이 훗날 한국상업은행이 되고 잠깐 한빛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가 지금의 우리은행으로 바뀝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1층은 평범한 영업 공간인데 그 입구에 이런 은행의 역사가 간단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한천일은행이라고 하는 현판이 보이고 고종 황제의 흉상도 보이고 옛날 사진도 몇 점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가 봤던 천일은행 길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건물 하나 건너가면은 신한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역에서부터 안국동까지 쭉 걸으면서 일제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은행은 일제시대 건물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신한은행을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입니다. 1897년 고종 때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는 한성은행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나중에 조흥은행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스피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상장된 1호 종목이 조흥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신한은행. 그래서 이 상장기업 조흥은행의 기업 코드가 000010이었습니다. 2006년에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조흥은행은 넘어가게 생긴 상황에서 일본의 제일교포 자본이죠. 신한금융지주에게 인수되어서 합병되고 이제 신한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서 이 신한은행 건물에 바짝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무심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소소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한은행 건물 앞에 광통교다리, 바로 앞에 청계천이 흐르고 거기에 광통교다리가 있는데 그 광통교다리에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한 번쯤 슬쩍 눈길을 줘볼 만한 그런 구조물이고 그런 전시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청계천을 건너서 조금 가면 이제 종로 보신각이 있습니다. 보신각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보신각이 아니고 보신각에 바로 길 건너서 보면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아주 현대적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이곳에 화신백화점이 있던 자리인데 화신백화점을 헐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화신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고 최초의 민족자본이기도 하고 민족자본이라고 하기에는 그 설립자인 박흥식 씨가 친일 행위도 좀 많이 했고요. 하여간 우리나라 최초의 재벌이었습니다. 화신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건물이 존속했던 것이
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 화신백화점은 명맥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쯤에는 미도파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이런 또 롯데라 같은 그런 후발 백화점이긴 하지만 현대적인 그런 백화점에 밀려서 백화점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그냥 싸구려 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화신백화점 6층에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개 이 삼류극장들이 동시상영을 하는데 이 극장은 동시상영을 하지 않고 영화 한 편, 쇼 한 편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 한 편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틀어주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한 4, 50분짜리 쇼를 하는 그 쇼의 진행자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하마, 이하철 두 명의 무명 코미디언이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지방에 갔다가 보니까 지방 나이트클럽 중소도시에 나이트클럽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거기 출연진 보니까 이하마 이하철 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분들 벌써 한 3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시는구나 하고 좀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